고가 자동차 브랜드 마세라티가 선보인 MC20 첼로 모델입니다. 차 가격은 5억 3천만 원. 전 세계 65대만 한정 생산됐고 국내에는 5대가 들어왔는데 이미 모두 팔렸습니다. Korea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untry for our business. I expect that the luxury market would further grow because of that the young generation are keen on purchasing luxury goods. 또 다른 고가 브랜드인 벤틀리는 775대를 팔았는데 4대 가운데 3대는 3억 원을 넘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판매량입니다. 고가 패션 브랜드도 불황을 모릅니다. 루이비통은 지난해 한국에서 전년 대비 15% 늘어난 1조 7천억 원 매출을 올렸는데 가격을 여러 번 올린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4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디올도 매출이 크게 늘어 9,305억 원, 1조 원 대혈압률을 목전에 뒀습니다. 이 두 브랜드를 거느린 루이비통 모에네시 그룹 회장이 지난달 직접 한국을 방문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기 불황이나 또 물가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다. 소비 행태가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하고자 하는 경향이 커요. 남들이 범접할 수 없는 초고가를 해야 주목을 받을 수가 있죠. 한국 고가 브랜드 시장 규모는 세계 7위 수준으로 1인당 지출액은 가장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명품 구매층이 일반 직장인들로까지 확대됐고 중고 명품을 사고 파는 시장이 커지면서 명품 구매를 소비가 아닌 투자로 접근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K-팝의 인기로 아이돌이 광고 모델로 나서면서 명품을 선호하는 연령이 더 낮아진 것도 한 원인이란 분석입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네, 이번 뉴스는 명품 사랑입니다. 한국인들의 명품 사랑이 이탈리아 현지에서도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탈리아 매체 일 솔레 24 올해는 최근 공개된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의 명품 소비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한국이 세계 명품 시장에서 별처럼 빛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보면요. 한국인의 지난해 1인당 명품 소비액이 325달러, 약 40만 4천 원인데요. 미국과 중국을 따돌리고 세계 1위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매체는 지난해 이탈리아의 한국 수출액은 2021년과 비교해서 4.4% 증가했다며 어떤 품목이 많이 수출된다 살펴보면 수출액 상위 5개 중 가죽 제품과 신발, 의류 등 패션 관련 상품이 대부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명품 브랜드들이 오래전부터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최근 1년간 투자를 확대했다며 실제로 BTS, 블랙핑크 등 K-팝 스타들과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지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명품 브랜드 구찌가 한국에서 레스토랑을 연다고요? 네, 서울 이태원에 있는 구찌 매장에서 오는 28일 문을 엽니다. 네. 이탈리아, 미국, 일본에 이어 전 세계 4번째 구찌 레스토랑인데요. 명품 브랜드가 이 식당을 낸다고 하자 소비자들 관심 뜨겁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온라인 사전 예약을 받았는데 직접 해봤더니 예약이 가능한 다음 달 15일까지 다 찼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미 접수를 시작한 지 20분 만에 광클로 한 달치 예약이 끝났다고 합니다. 음식값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미국 매장에서 파는 가격을 봤더니 시그니처 메뉴인 버거는 38달러, 우리 돈으로 5만 원 가까이 되고요. 디너 코스는 최고 330달러, 우리 돈 40만 원이 넘어갈 정도인데도 벌써부터 고객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비싸네요. 네, 비쌉니다. 근데 이게 구찌 말고도 다른 명품 브랜드들도 이 식음료 매장을 이미 연 곳들이 꽤 있다면서요? 네, 이 국내 식음료 시장에서 가장 먼저 진출한 명품 브랜드는 디올인데요. 지난 2015년 서울 청담동 디올 매장 5층에 카페를 차렸는데 아메리카노 한 잔이 19,000원, 2인 기준 애프터눈 티 세트가 12만 원이나 하는데도 큰 인기를 끌면서 SNS 인증샷 명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디올뿐 아니라 이 에르메스도 서울 신사동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커피와 디저트를 고가인 에르메스 접시와 찻잔에 담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명품 시계 브랜드 두 곳도 최근 매장을 냈는데요. 지난해 7월엔 IWC가 서울 한 백화점에서 전 세계 최초로 카페를 선보였고요. 또 지난달에는 브라이틀링이 서울 이태원에서 매장을 내면서 2층을 레스토랑으로 꾸몄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명품 브랜드와 고가 패션 브랜드가 식음료 매장을 내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식음료 종류와 메뉴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한 기자가 쭉 설명해준 이 명품 브랜드의 식음료 매장들을 보면 이렇게 공간을 따로 이렇게 마련하는 게 아니라 네. 기존에 있던 자신들의 매장에다가 식음료 매장을 다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좀 있네요. 왜 그런 겁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이 그렇고요. 매장 중에서 좀 더 특별한 매장이죠. 플래그십 스토어에 이 식음료 시설을 선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플래그십 스토어는 이 브랜드의 성격과 이미지를 극대화한 매장인데 주력 상품도 팔고 브랜드를 경험하는 체험 경제까지 가능하게 해놓은 곳입니다. 제품뿐 아니라 이 그림이나 조형물 같은 예술 작품을 넣어서 각종 볼거리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고요. 여기에 식음료 시설까지 갖추면서 미각, 후각, 촉각까지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브랜드 이미지를 오감으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또 이 명품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에 식음료 시설이 들어서면서 매장보다 더 화제를 모으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프라인 매장으로 이 소비자를 불러들여서 매출도 확보하는 동시에 소비자 충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근데 명품 브랜드들은 보면은 지금까지 기존에 팔고 있던 뭐 옷, 가방 뭐 이런 걸로 이미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식음료 매장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앞서 보셨듯이 이제 전 세계 몇 안 되는 명품 브랜드 식음료 매장이 한국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명품 시장에 큰 손으로 떠오른 한국 소비자들 공략할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 이 MZ세대들이 명품의 주 고객인데 SNS를 통해 이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드러내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패션뿐 아니라 이 새롭고 멋있는 장소 가보는 경험이 과시 대상인데 방문객이 자발적으로 브랜드를 홍보해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고가의 명품은 쉽게 살 수 없어도 명품 브랜드가 제공하는 식사를 통한 이 작은 사치는 상대적으로 쉽죠. 이를 통해 이 브랜드 이미지를 대중적으로 알리는 기회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트렌드 주기 면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트렌드는 의, 식, 주 이 순서로 움직이는데 의생활의 트렌드 주기가 짧아서 브랜드 입장에서는 식생활과 리빙 분야로 이 사업을 확장하는 게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식음료 장사 쉬운 게 아니죠. 반짝 효과 보겠다고 정교한 설계 없이 운영을 하면 오히려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